혹시 첫 만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첫 만남? 첫 만남 심리가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만남 심리가족 나오잖아요. 그죠? 심리가족. 자, 제가 심리가족 하면 사람들이 막 고개 갸우뚱해요. 무슨 가족이지?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법적인 가족. 네. 따라서 법적인 가족. 법적인 가족. 여러분들 이미 결혼을 했고 자녀도 있고 뭐 또 부모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인 가족이에요. 근데 심리 가족은 뭐냐면은 법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 법적으로 남인데 심리 가족은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가족을 심리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만남 심리 가족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우리 이제 이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조건은 평가 판단을 하지 않는다. 시작. 평가 판단을 하지 않는다. 네. 평가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일반 무조건적으로 수용 존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인격적으로 수용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를 아기 키울 때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도 이뻐했잖아요. 젖달라고 막 보채더라도 이뻐했죠? 그랬죠? 네. 이쁘죠, 마냥 이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를 키우는 엄마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좀 실수하더라도 받아주고, 좀 부족하더라도 받아주고, 힘든 이야기 하더라도 받아주고, 모든 걸 받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이건 조금만 마음을 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공감적 이해, 시작. 공감적 두 이해. 번째 조건 공감적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마음의 편을 들어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마음의 편을 들어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분이 도둑질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당신이 왜 도둑질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도둑질을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이거예요. 만약 사람을 죽였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살인자라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신이 사람을 죽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여기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자, 공감적 이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옳음을 내려놓는다. 옳다는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고 심판관의 잣대를 내려놓는 것이고 완전히 그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왜 이걸 해야 되냐면은 자, 모든 인간은 자기의 최악의 힘든 부분을 사랑받을 때, 자, 자기 최악의 모습을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모습을 사랑받는 게 아니라 최악의 모습을 사랑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최고의 모습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 공부 잘하고 뭐 돈 잘 벌고 뭐 밥 잘 사고 뭐 이 좋은 모습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최악의 모습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뭐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부족한 점, 그 사람의 실수, 실패, 뭐 상처, 아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누군가가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픔이나 상처가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태어날 때처럼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공감적 이해. 무조건 편들어준다. 편들어주기. 자, 편들어주기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우리끼리는 무조건 편들어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진정성. 따라서 진정성. 진정성. 진정성 있는 인간이 되는 건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만큼은 나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뭐 인척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뭐 인척하는 포장을 한 그 가적인 이미지 관리를 하는 그런 뭐 인척하는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따라서 진아. 진아. 뭐 인척하는 모습을 가아. 가. 이제 진아와 가가 있는데 우리는 밖에서 가의 모습을 만나잖아요.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척하고 뭐 좀 힘들어도 뭐 편안한 척하고 뭐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내가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힘들면은 힘든 모습을 그대로 보이셔야 돼요. 아프면 아픈 모습을 그대로 보이셔야 되고 슬프면 슬픈 모습도 보여야 되고 눈물 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나쁜 것만 다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생일이라는 이야기도 해서 생일 또 축하도 받고 그렇죠. 좋은 일 있으면 축하도 받고 뭐 이렇게 어쨌든 긍정 부정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이제
진정성이다. 진정성. 이 세 가지가 이제 약속이 돼야 돼요. 첫 번째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하고, 두 번째 공감적 이해로서 무조건 편들어주고, 세 번째로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는 요 진정성이 되면은 우리는 진화와 진화의 첫 만남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첫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관계가 되어야만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온전히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나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 자,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상황, 사건, 경험에 휘둘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보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죠. 상황, 사건에 노예처럼 행동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 텔레비전에 보면 유머에서 막 웃으라고 그러면 막 웃잖아요. 막 방청객들이. 개그 프로에 보면 웃을 일도 아닌데 막 웃고 있지. 그게 이제 그 뭐 PD가 지금 웃으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웃어줘야 돼.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이 웃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웃으라고 하면 웃고 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그런 방청객 시청객처럼 우리도 힘든 일이 일어나면 힘든 일이 일어났네 힘들다고 하네 그래 힘들어하는 거야. 예? 막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 나는 일이 막 일어나서 막 짜증을 내. 이게 뭐예요? 상황 사건의 노예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상황 사건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 편안할 수도 있고요. 짜증나는 일이 일어났지만 짜증을 내지 않고 나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다. 이거.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은 상황 사건의 노예처럼 행동할 수가 있죠. 힘든 일이 일어나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막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사업하다 실패하니까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이유가 다 뭐냐면요.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자, 이 말을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자기는 뭔가를 고치고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고치거나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 저한테 오는 분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은 내가 발표 불안증이 있는데 긴장 떨림이 없어져야만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완벽하게 내가 말을 잘해야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형수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코를 고치고 턱을 고치고 고쳐야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형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고쳐야만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행복하려면은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어떤 걸 고치지도 않고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나는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죽을 때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예? 이걸 머리가 아니라 내 몸이 느낄 수 있게끔.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로 최악의 나의 모습을 사랑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아봐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사랑받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는 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을 쌌는데 우리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면서 이뻐해주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막 여러 번 이렇게 계속 해주면 아기는 이렇게 느끼잖아요. 야, 나는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쌌는데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뻐하는구나. 야,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기가 이제 그렇게 기저귀 똥 싸고 오줌 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사업에 실패도 해보고 뭐 돈도 좀 잃어보고 뭐 여러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 남편이 또 누가 막 그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네.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좀 위로를 받고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배우자가 되면 최선이죠. 근데 이제 그런 배우자가 사실은 잘 없는 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적인 가족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가족을 통해서 그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게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모든 걸 드러내고 모든 것을 사랑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만남 심리 가족이 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이제 NLP 체면 치료 시작. NLP 체면 치료. 그다음 자아 강화. 요게 이제 요게 중요한데 뭐냐면 의식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식으로 내가 머리로 막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자신감을 갖고 싶은데 나는 잘 살고 싶은데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마음대로 안 될까요? 어떤 사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돈도 안 벌리고 막 열심히 사는데 막 상황은 더 나빠지고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소정 선생님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열심히 사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너무 예쁘게 열심히 사시거든요. 근데 열심히 사시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막 있죠.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어디에서 놀까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무의식의 프로그래밍, 또 무의식의 패턴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NLP를 왜 배우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선생님의 무의식의 패턴이 바뀌어야만 선생님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제가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긍정적인 몇 가지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의식 차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의식에 프로그램된, 컴퓨터에 프로그램 깔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프로그램이 깔리는데 프로그램이 한번 깔려버리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외롭고 나도 모르게 죽고 싶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마음에 이제 상처가 프로그램이 됐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나도 모르게 힘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외롭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의식에서 노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따라서요. 트랜스라고 하면 트랜스. 트랜스는 어떻게 되냐면 좀 편안하면서도 정신이 집중되고 몰입되는 상태예요. 자, 편안하면서도 집중된다. 그럼 편안함이 집중된다.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화를 볼 때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죠. 근데 너무 재밌죠. 그럼 집중되죠. 영화를 볼 때 편안하게 집중하면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게 바로 이제 트랜스라는 거예요. 근데 눈을 꼭 뭐 떠야 감아야만 트랜스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 이야기가 편안하면서도 집중이 된다면 트랜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뭐 좋아하는 그 강의를 들을 때,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 아마 그런 경우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아주 편안하면서도 고도로 어떤 정신이 집중되고 몰입되는 상태가 되면 우리 무의식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뭐 공중분리기법이나 영화관 기법이나 주제음악 기법 이제 여러 그 NLP 기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패턴이 없어지는 거지. 요거 이해되세요? 그걸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치료할 건 치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무의식의 어떤 사랑을 프로그래밍 해야 돼, 사랑. 비어있는 그 부족한 사랑을 프로그래밍을 해야만, 즉, 자아를 강화시켜줘야만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어떤 외로움과 공허함과 사랑받지 못하는 이 애정 결핍과 관련된 이런 마음들이 프로그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허한 비어있는 사랑의 부족 때문에 계속 사랑을 갈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갈구하면은 부자가 될 수도 없고요. 건강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을 갈구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갈구하는 삶이냐 사랑을 나누는 삶이냐 이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다르겠죠. 똑같은 밥이 있어도 이 사람들 내가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진짜 당뇨 고혈압 해결해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돈 한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이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부족한 사랑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면 계속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이번 달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내 집을 사기 위해서 진짜 분통 터지게 열심히 투쟁적으로 이렇게 얻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근데 얻기 위해서 일을 하면은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얻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냐?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이 사회에 어떤 공헌 이바지를 하고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죠. 이 특징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내 무의식 안에 빈곤, 부족함이 프로그램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성공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이 빈곤의 심리를
부족의 심리를 풍요의 심리, 사랑의 심리로 또는 감사의 심리로 바꿔줘야 된다. 이건 철칙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을 프로그래밍해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이 NLP 체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NLP로 훈련하는 거,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스피치 명강사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스피치와 명강사가 참 중요하냐? 모든 위대한 사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말을 잘해. 예,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말 잘했지, 부처님도 말 잘했지, 공자도 말 잘했지. 예? 말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결국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힘은 위대한 스피치에서 오더라는 이야기죠. 자, 위대한 스피치 능력, 위대한 강의 능력, 위대한 연설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치를 무한 확장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이나 자질이나 또 이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움. 그래서 제가 안이사님도 제가 계속 가르치는 일을 강사가 되세요. 교수가 되세요. 이게 뭐냐면 참 좋은 걸 혼자 갖고 있으면 뭐예요. 혼자 갖고 있다 죽어버리면 남들이 알아줍니까? 혼자 인생을 잘 살다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갖고 있는 좋은 에너지, 좋은 능력, 좋은 자질들을 강의를 통해 사람들한테 나누잖아요. 그럼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성공을 하죠. 어쩌면 안부전 이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그 어떤 성공자들이 줄을 이으면서 노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스피치 훈련을 해야 되고 강사 훈련을 해야 된다. 강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두 배, 세 배의 차이가 아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수천 배, 아니 수십만 배, 아니 수백만 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보세요. 특히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줌 강의라든지 뭐 완전 개인 방송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어요. 자, 저는 모든 걸 녹음해서 지금 유튜브에 다 올려버리거든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사람들이 저를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앞으로 5년, 10년 이후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강의가 1000개, 10,000개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방송 한번 출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마당에 나가서 이제 제가 똑같이 참만남 이야기하고 NLP 이야기하고 네, 전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유튜브에 정동원 교수 강의가 한 1000개가 있네? 그럼 그때는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난리가 날 거예요. 저는 그날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비록 지금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모든 걸 저는 공개를 하고 모든 걸 개방한다. 모든 강의 음원을 다 유튜브에 올려버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줘버려요. 누군가는 들을 것이고 누군가는 저를 통해서 변화될 것이고 누군가는 저를 통해서 성공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저 혼자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스피치 명강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내 가치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엄청난 도구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제발 부탁하건대 강사 교수가 되세요. 그래서 막 강의를 하세요. 강의. 선생님도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유튜브 방송하세요. 아니 그게 왜 힘듭니까? 유튜브로 선생님이 뭐 이런 건강에 대한 거 뭐 또 어떤 건강 관리, 밥비스, 인체 정화 강의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 그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될 것이고 그건 고객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최근에 제가 또 알게 된 게 또 하나 있는데 유튜브와 비슷한 키키스타라는 게 있다. 키키스타. 키키스타라는 게 있는데 아직 제가 배우는 중이라서 제가 못하고 있는데 아예 이거 이제 키키스타를 켜놓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키스타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 거죠. 스트리밍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리밍은 실시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실시간으로 올려놓고 그냥 저는 강의를 하는데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군가 누군지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저희 고객이 되는 거죠. 키키스타? 키키스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내 강의 들으려면 다 들어봐 저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제가 5분 대상으로 강의하지만 키키스타에 예를 들어서 제 회원이 1000명, 10,000명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한번 강의할 때 1000명, 10,000명이 항상 제 강의를 듣는 거죠.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그냥 1대1로 막 이렇게 부마시 하듯이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고, 정말 세상 속에서 내가, 내 강의를 내놓을 수 있다면,
자, 모든 게 나를 도와주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 휴대폰 하나가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의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휴대폰.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요 위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휴, 폭발하게. 폭발이죠, 정말. 근데 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죠. 명강의를 해야지. 내가 나를 세상 속에 드러내야죠. 어쨌든 요 세 가지가 되면 성공한 게 이제 좋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쭉 보면 이제 신념이 있는 신념. 저는 삶을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체험해야 할 신비로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모든 해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불행했을까? 왜 힘들었을까? 그 이유는 삶을 풀어야 할 문제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문제 푸는 인생을 살았다. 우리는 문제 푸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체험의 신비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럼 체험의 신비는 뭐냐? 자,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좋은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모든 체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몸이 아프면. 아, 내가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몸관리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건강관리를 하는 순간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건강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소중한 사람과 헤어져 보니까 이 이별이 너무 힘든 것이네. 이별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죠? 아,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정말 소중한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면은 그 한 번의 이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삶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돈이 없어 막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들었어. 이 가난, 이놈의 가난. 이 가난을 체험하다 보니 우리는 뭘 깨달았습니까? 아, 인생을 사는데 돈도 참 중요하구나. 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돈을 벌어야 되겠네.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요. 가난한데도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돈을 막 써버린다든지 돈을 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상태로 살겠지만 가난을 통해서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이 돈의 원리를 안다면 이 사람은 그 가난 덕분에 아마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내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무시의 대상이 되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능력을 키우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네.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 관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든 과정, 깨달음의 과정인데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깨닫지 않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깨닫지 않고 이별을 통해서 깨닫지 않고 그냥 깨닫지 않고 어제처럼 오늘도 행동하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해. 이건 있을 수 없죠. 미래가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미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삶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이 말이야. 나의 삶을. 과거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지 후회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과거 때문에 지금도 우울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막 그죠? 이런 분 많이 있거든요. 과거는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저기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힘들게 살아고 힘들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깨닫고 일어서라고 더 강해지라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래서 엠한테 이제 깨달음의 훈련 과정을 준 거죠. 남아있는 거는 이제 행복이 남아있고 성공이 남아있고 예? 건강 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를 가야죠. 그러면 그건 다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삶은 체험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체험했습니다. 근데 제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예?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참 고생을 해야 된다. 한참. 아직 많이 고생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걸 가기 위해서 3단계가 필요한데 여기 보면 보세요. 자, 참 만남, 참 만남, 참 사랑,
참사랑. 참자. 참사. 이 세 단어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우선은 참자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럼 참자 실현은 뭐냐면 나 자신다운 삶을 사는 거야. 자기다운 삶을 사는 거야. 우리 소정 선생님 소정이다운 삶을 사는 거야. 김소정다운 삶. 우리 안부전 이사님 안부전다운 삶을 사는 거야. 저는 정동문다운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자기다운 삶을 살면은 그게 참자 실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한 삶을 산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도 그런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사니까 그런 집에 살아야 되고, 자, 문화가 이렇게 되니까 그 문화에 편성을 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계속 문화적인 그 어떤 기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저울질 당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고 우리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자, 그 꽃이 진달래꽃이건 개나리꽃이건 국화꽃이건 어쨌든 자기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꽃은 피어나는 시기도 다 틀리고요. 피어나는 장소도 다 다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가을에 피는 국화꽃이 봄에 피는 개나리꽃을 시기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니 국화꽃이 개나리 진달래와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왜 쟤들은 빨리 피는데 난 빨리 못 피지?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면은 국화가 얼마나 어리석냐거든. 우리 인간도 이제 같은 맥락이고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시점이 지금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이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이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교 대상, 경쟁의 대상, 시기 질투의 대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서 남은 남이고 나는 나로 바라보는데 그것도 남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남은 남대로 인정하고 사랑을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게 맞고 나는 나대로 나를 인정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다움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한 송이 꽃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은 삶의 예술 작품, 나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든다면 어떤 예술 작품이 될까? 그런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자, 우리는 삶의 예술 작가가 돼야 돼요. 삶의 예술 작가. 삶의 예술 작가는 자기만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삶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교수님 너무나 좋은 이야기고 너무나 멋있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뭐 이렇게. 그쵸? 이렇게 물어요. 자, 그걸 하기 위한 전 단계가 이제 참사랑이에요. 참사랑. 그렇게 자기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을 다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참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면은 사랑하는데 감추고 싶은 나의 부정적인 건 사랑하지 않아요. 뭔가를 고쳐야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뭔가를 고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나를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스피치 문제 갖고 있는 나는 말을 잘해야만 자기는 강의를 하겠대요. 말을 잘해야만 유튜브에 강의 돌리고 말을 잘해야만 앞에 단상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더라도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좀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더라도 그것 또한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면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기저귀에 똥을 쌌지만 사랑스러웠죠. 아기가 넘어지더라도 사랑스러웠죠. 일어서야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과정이었어요. 과정. 일어서는 과정에 넘어져야 되고 기저귀를 떼는 과정에 기저귀에 똥을 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발표할 때도 긴장되고 떨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긴장 떨림도 말을 잘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랑스럽단 말입니다. 네? 자, 내가 앞뒤 안 맞는 조리 없는 이야기 하는 것도 그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조리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모습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도 맞아요. 실패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잖아요. 실패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실패를 함으로써 내 마음의 근육도 강해질 뿐만 아니라 성공의 교훈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패도 사랑스럽다.
실패의 성공의 향기가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에서 성공의 향기를 맡아라. 자, 아픔도 마찬가지고 뭐 상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다 사랑을 해버리면 이제 자기 다움으로 가거든요. 저 비교 경쟁도 없어지고 숨길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억지로 드러낼 필요도 없고 나는 나로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지. 존재하는 내가 이렇게 참 멋있고 좋네. 이거지.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요걸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거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은 충분히 사랑을 받는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만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가식적으로 행동해 왔다면은 지금부터는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안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이제는 사랑받는데 익숙해져야 돼. 자, 사랑받는데 익숙해져야 된다. 이게 이해됩니까? 사랑받는데 익숙해진다. 지금 여러분들 사랑받는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게 있어. 아, 내가 좀 부족한 모습 보이면 저 사람 나를 싫어할 텐데. 나의 어떤 실패, 어떤 단점, 컴플렉스를 보여주면 나를 싫어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의 단점을 보여줘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내 컴플렉스를 보였지만은 사랑받고 있구나. 내 아픔과 상처를 보였는데도 사랑받고 있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만드는 환경이 바로 참만남 심리가족이다. 제가 여기 와서 계속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이 참만남 심리가족은 저 한 사람으로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 참만남 심리가족의 기본 원리를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환경 문화를 만들고 같이 함께 하는 팀이 만들어져야만 이번 참만남 심리가족이 가능해요. 그리고 참만남 심리가족은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당신한테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참만남 심리가족의 조건들을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될 수가 없다고 이게. 요거는 가슴에 감동이 생겨야 되고 감동. 정말 맞네. 정말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스스로 감동과 어떤 결단 이런 게 나와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부산에 가면 정두래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 발표 불안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저는 한 명이 있어도 부산을 내려갔거든요. 한 명. 단 한 명이 있어도 제가 부산을 내려가서 제가 버는 돈보다 사비로 나간 돈이 더 많아요. 한번 왔다 갔다 하면 15만 원 들잖아요, 부산에. 근데 거의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명이 있어도 제가 내려갔거든요. 그한 4년 됐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선생님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애를 쓸까? 저희 집에서는 이미 저를 포기했죠. 왜 돈 안 되는 일을 하느냐고. 왜 돈 안 되는 일을 하느냐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4년을 줄기차게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은 참만남 심리가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누군가 감동을 느껴야 되고 저렇구나 저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되네. 저 환경이 참 중요하네. 이렇게 누군가 따라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솔선수범을 해서 1년, 2년, 3년, 4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군포도 제가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지. 이제는 선생님들이 알겠지. 저는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그 참만남 심리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모범을 보여주고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걸 제가 말로서 가르치기보다 느낌으로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 힘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뭐 남들 잘 나가는 어떤 뭐 이런 좋은 면모를 갖추는 것도 아니에요. 좀 이 따뜻한 어떤 마음 서로를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응원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서로가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씨앗이 돼가지고 한 명, 두 명이 모이고 이게 10명, 20명이 되고 이게 환경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어쨌든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로 이제 만남이 시작되었지만 이렇게 소중한 심리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하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그 모든 문제들은 어쩌면은 더 큰 비전이나 더 큰 어떤 미래의 성공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바꾸면 이제 변화가 된다면은 정말 이제 기적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기적의 치유고요. 혁명적인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거기까지가 소개를 좀 드렸고요.